여러분, 70대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도, 심장마비도 아닙니다. 바로 뇌경색, 즉 뇌졸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평생 의사로 일하면서 들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 특히 다리는 이미 수주 혹은 수개월 전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그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정상적으로 걷고 말하며 평범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가벼운 저림, 묵직한 다리, 잠깐의 균형 상실. 많은 분들은 그것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래 라며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가장 솔직하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신호입니다. 병원에서는 잘 말하지 않지만 뇌경색 환자 99%는 쓰러지기 전 7가지 다리의 경고 신호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골든타임을 놓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몇 시간만 빨랐더라면, 그 몇 분만 서둘렀더라면 그분들은 다시 걸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구급차가 병원 앞에 멈추고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한마디. 제가 가장 듣기 괴로운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선생님.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그 짧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뇌세포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려도 하루 종일 걸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못 잤나 하며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는 사이 뇌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환자의 눈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틀 전부터 다리가 이상했는데 금방 나아져서 그냥 넘겼어요. 그 작은 망설임이 평생의 마비와 언어 장애로 이어졌습니다. 뇌경색은 결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립니다. 다리가 무겁다, 감각이 이상하다, 중심이 흔들린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뇌가 마지막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의 작은 변화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낼 수 있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위, 왜 뇌에 피가 막히는가? 그리고 왜 다리가 가장 먼저 경고하는가?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잘 먹고 잘 자는데 왜 갑자기 뇌졸중이 온 걸까요?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혈관이 조금씩 상하고 피가 탁해지며 쌓여온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는 그 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좋습니다. 피가 매끄럽게 흐르고 모든 세포에 산소가 잘 전달됩니다. 하지만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염증 세포가 서서히 혈관벽에 들러붙습니다. 그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 그리고 뇌경색의 뿌리입니다. 어느 날 혈관이 70% 이상 좁아진 상태에서 작은 혈전, 즉 피떡 하나가 생기면 그 길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단 몇 분만 피가 통하지 않아도 뇌세포는 산소를 잃고 죽기 시작합니다. 피부나 근육은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몇 분이 지나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뇌는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막혀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대신 뇌가 지배하는 신체 부위가 먼저 이상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피가 부족해질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쓰러지기 전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걷다가 자꾸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 68세 여성 환자를 잊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 없었지만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왼쪽 다리가 좀 무겁고 걸을 때마다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분은 단순한 관절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유한 뇌혈관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중대뇌동맥이 80% 가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몇 주 뒤 응급실에서 마비 상태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혈관은 스스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더 좁아지고 결국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 한순간이 바로 쓰러지는 순간이 됩니다. 뇌경색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방치된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 짠 음식, 담배,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매일같이 혈관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전체 뇌경색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통이 아니라 어지럼증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다리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다리가 갑자기 무겁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걷는 게 어색해졌다면 그것을 절대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부삼, 두 가지 뇌적 뇌경색과 뇌출혈. 뇌졸중이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 전혀 다른 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막히는 적, 다른 하나는 터지는 적입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으로 뇌 속 혈관이 막혀 피가 더 이상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뇌출혈로 혈관이 터져 피가 주변 뇌조직으로 흘러나오면서 그 부위를 파괴합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뇌가 손상되고 몸이 마비됩니다. 저는 우리 몸의 혈관계를 낡은 건물의 수도관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을 때는 그 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좋아 물이 잘 흐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짠 음식, 흡연, 운동 부족, 고혈압, 고혈당이 반복되면 관 벽에는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것이 콜레스테롤, 지방, 염증 세포입니다. 점점 혈액의 흐름은 느려지고 어느 날 작은 혈전 하나가 그 좁은 틈을 완전히 막습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막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피는 멈추고 뇌세포는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단 몇 분 만에 그 부위의 뇌세포는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적은 훨씬 더 폭력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혈관벽이 오래된 종이처럼 얇고 약해진 상태에서 높은 혈압은 마치 녹슨 수도관에 강한 수압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가장 약한 부분이 버티지 못하고 터집니다. 피는 뇌 속으로 쏟아져 주변 세포를 짓누르고 파괴합니다.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고 응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그 치명적인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것, 바로 그 조용함이 더 위험합니다. 뇌경색의 경우 혈류는 이미 수년 동안 막혀가고 있었지만 통증이 없습니다. 뇌출혈의 경우 혈관벽은 조금씩 얇아지고 있었지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일하고 걷고 웃으며 살지만 머릿속의 수도관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결코 이유 없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전에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느끼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다리입니다. 뇌로부터 다리로 내려가는 운동 신호가 약해지면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무거워지고 걷는 게 불안정해집니다. 때로는 내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쪽 뇌방구에서 피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저는 72세의 한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요즘 자꾸 이유 없이 넘어집니다 라며 내원했습니다.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지만 뇌 MRI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뇌에는 작은 미세 뇌경색 자국이 여러 개 있었던 것입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매번 다리가 저릴 때마다 그의 뇌세포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치료하지 않았다면 언젠가 큰 뇌졸중이 그를 쓰러뜨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설 수 없게 되기 전에 병원을 찾으십시오. 몸이 아직 속삭이고 있을 때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두 종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이미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다리가 갑자기 약해지고 저리거나 몇 걸음 걷기도 힘들다면 그것을 절대 잠시 피곤해서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단 한 번의 지연이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사, 진짜 적은 병이 아니라 방심입니다. 뇌경색이라 하면 사람들은 흔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은 위험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제가 깨달은 진짜 적은 병이 아니라 방심이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 한마디가 수많은 생명을 골든타임에서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67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왼쪽 반신이 마비된 채 병원에 오셨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사흘 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릿했지만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쉬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도 여전히 다리가 약했지만 내일 병원 가야지 오늘은 바쁘다고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거실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는 것을요.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첫날 바로 병원에 갔어야 했어요. 그 말, 저는 평생 수백 번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몸의 신호를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때 더 그렇습니다. 다리가 잠깐 저리거나 잠시 어지럽거나 걸음이 이상했는데 금세 괜찮아지면 대부분 그냥 지나가겠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뇌경색에 덧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 쓸데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리가 약해지거나 감각이 달라진다면 이미 뇌는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그 증상은 몇 분 후 사라집니다. 혈전이 잠시 혈관을 막았다가 풀리면 피가 다시 통하면서 멀쩡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회복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합니다. 말은 가벼워 보이지만 TIA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통계적으로 TIA 환자의 15%는 48시간 안에, 20%는 3개월 안에 진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즉, 괜찮아졌다고 느낀 그 순간은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일 뿐입니다. 다음번에는 그 행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걱정되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혹시 나쁜 소식을 들을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그러나 그 몇 분, 몇 시간이 지날 때마다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쓰러진 뒤 병원에 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다리는 몇 분만 약했어요. 금방 괜찮아졌는데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거라 믿지 마세요. 그런 환자 10명 중 2명은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의학의 현실입니다. 우리 몸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항상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몸을 믿지 않습니다. 치통에는 병원을 찾지만 다리가 저리거나 팔이 굳는 것은 괜찮겠지 라고 넘깁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무섭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 방심, 이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 결과는 반신마비, 언어장애, 혹은 평생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리가 약해지거나 손이 떨리고 말이 꼬이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그것은 응급 신호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지켜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경색에서 지연은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 1분의 망설임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호, 혈관도 나이를 먹습니다. 왜 70세가 가장 위험한 나이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은 압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며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거의 아무도 혈관도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피부는 거울로 볼 수 있지만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조용히 오랜 시간 동안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계에 다다르면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뇌경색 혹은 뇌출혈입니다. 30대의 혈관은 부드럽고 탄력이 좋습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유연하게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하지만 50세를 넘기면 동맥경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콜레스테롤, 칼슘, 지방, 염증 세포가 서서히 혈관벽에 들러붙어 딱딱한 플라크를 형성하고 피가 흐를 수 있는 통로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60, 70세가 되면 뇌 속의 혈관은 마치 수십 년 된 낡은 수도관과도 같습니다. 안쪽에는 찌꺼기가 끼고 벽은 얇고 약해집니다. 조금만 혈압이 변해도 쉽게 막히거나 터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뇌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심장이 내보내는 산소와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피의 흐름이 단 몇 분만 느려져도 뇌세포는 산소를 잃고 죽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터지면 피가 뇌조직으로 흘러들어 순식간에 수백만 개의 세포를 파괴합니다. 70세의 혈관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룻밤에 불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혹은 짠 음식 한 끼만으로도 그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71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아침에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기 전 그녀는 오늘 아침 좀 어지럽고 다리가 약한 것 같아요. 저혈압인가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른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에 작은 혈관이 터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 한 번의 혈압 변화가 치명적인 한방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는 우리 몸이 평생 쌓아온 작은 상처들이 한꺼번에 청구서를 내미는 시기입니다. 짠 음식, 담배, 스트레스, 운동 부족, 무심한 건강검진, 그 모든 것들이 혈관벽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랜 방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혈관은 늙지만 늙는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늙을지 병들어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뇌혈관과 경동맥 검진입니다. 초음파 도플러 검사 한 번이면 혈관이 좁아졌는지, 피가 고르게 흐르는지,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은데 굳이 해야 하나요? 라고 묻지만 저는 그것을 생명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 번의 검사가 여러분의 뇌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황금 지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뇌혈관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 수치가 자주 요동치면 혈관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금이 갑니다. 70세의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었기 때문에 40세 때처럼 버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정이 곧 장수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뇌경색은 노화의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침묵의 결과일 뿐입니다. 혈관을 젊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검사 한 번, 식사 한 끼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벽돌 한 장이 됩니다. 70세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나이 들면 당연히 약해진다는 잘못된 믿음과 방심입니다. 만약 지금 그 나이에 있거나 부모님이 그 시기에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할 날입니다. 혈관에게는 매일이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더 살리는가 혹은 하루를 잃는가, 그것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육, 식탁 위에 4개의 초록불,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지키는 음식들. 2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혈관의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도 올바른 식습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매일 당신이 접시에 올리는 음식은 혈관을 살리거나 혹은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뇌를 지키기 위해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장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가까운 음식들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혈관의 4개의 초록불이라 부릅니다. 이 4가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혈관을 자연스럽게 청소하고 보호하며 회복시켜줍니다. 첫째는 등푸른 생선, 즉 고등어, 정어리, 꽁치, 청어 같은 기름진 바다 생선입니다.
이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혈중 지지를 낮추며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은 음식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쁜 콜레스테롤의 상당 부분은 혈관의 만성염증 때문에 생깁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두꺼워짐을 막고 무엇보다 혈전 형성을 방지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바다 생선을 먹으면 뇌경색 위험이 약 30%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반드시 찜이나 구이, 조림으로 드세요.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혈관에 독이 되는 산화물이 생깁니다. 둘째는 발효된 대두식품. 한국의 청국장이나 일본의 나토입니다. 냄새가 강해서 꺼리는 분들이 많지만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냄새에 나는 음식이 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대두가 발효되면 나토키나 아제라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혈전 용해제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에 끼어 있는 작은 혈전을 청소기처럼 녹여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혈전이나 고지혈증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냄새 때문에 힘들다면 나토 성분의 분말이나 캡슐형 보충제를 선택해도 됩니다. 단, 열에 약함으로 끓이지 말고 따뜻하게 섭취해야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셋째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 시금치, 단호박, 버섯, 브로콜리 같은 식품들입니다.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지만 칼륨은 마치 배수 밸브처럼 작용해 몸속의 소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특히 만성고혈압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매일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먹는 것이 뇌출혈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끼 식사에서 절반은 반드시 채소로 채우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3개월 후 혈압이 놀랍도록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토마토입니다. 익숙한 과일이지만 사실 혈관의 강력한 방패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벽에 딱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라이코펜은 혈관을 청소하고 피의 점도를 낮추어 혈류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 한 잔은 혈관을 한번 세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섭취할 때 효과가 훨씬 큽니다. 가볍게 볶거나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생토마토보다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4가지 음식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먹는다면 그 자체가 자연의 약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몇 달간 식습관만 바꾸었을 뿐인데 혈중 지질이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혈전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어지럽던 환자들도 식단을 조정한 후에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서 옵니다. 뇌경색을 피하고 싶다면 어디선가 기적의 치료법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식탁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생선 한 조각, 발효된 콩 한 숟가락, 채소 반 접시, 토마토 몇 조각.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더 젊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칠, 식탁 위에 4개의 빨간 불,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통에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물은 결코 맑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의 초록불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말합니다. 바로 혈관을 파괴하는 4개의 빨간불.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매일 조금씩 당신의 혈관을 병들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첫째는 짠 음식, 특히 국물 요리, 찌개, 젓갈, 말린 생선, 장류,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이 세야 맛있다고 말하지만 그 짠맛이 바로 뇌혈관의 독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몸은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붙잡습니다. 피의 양이 늘어나고 혈관 안의 압력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혈관벽은 과도한 압력에 매일같이 늘어났다 줄어들며 결국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터집니다. 저는 짠 젓갈이나 짬뽕 국물을 즐기다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흔히 말합니다.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하지만 70세의 혈관은 40세의 혈관이 아닙니다. 이미 낡고 약해졌습니다. 단 몇 스푼의 소금이 치명적인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튀김과 재사용된 식용유입니다. 노릇하게 튀겨진 음식의 향은 유혹적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산화되어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성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데 이것은 심혈관계에 가장 해로운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세포층,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결국 피는 끈적해지고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치킨 한 조각이 입은 5분 즐겁게 하지만 당신의 혈관은 몇 달 동안 고통받습니다. 튀김이 먹고 싶다면 구이, 찜, 에어프라이어 조리법을 선택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혈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는 가공 육류, 소시지, 베이컨, 햄, 통조림 같은 음식입니다. 이런 제품에는 과도한 염분, 아질산염,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의 색을 선명하게 하고 향을 유지하지만 혈관에는 만성염증과 손상을 일으킵니다.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또한 이런 첨가물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수축 이완 기능을 잃게 합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소시지 조금만 먹어요. 많지도 않아요. 알겠나? 하지만 하루 2조각이라도 몇 년 동안 반복되면 뇌경색 위험이 40% 이상 증가합니다. 넷째는 과도하게 단 과일, 특히 빈속에 먹는 경우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바나나를 건강식으로 믿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매우 많습니다. 젊을 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은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심장 리듬 이상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익은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로 인해 혈관 내벽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나나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식사 후에 반 개만, 그리고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이 4가지 음식, 짠 음식, 튀김, 가공육, 지나치게 단 과일,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4개의 칼날입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의 혈관을 베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렇지 않아도 혈관은 안쪽에서 서서히 약해지고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제까지 멀쩡히 걷다가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혈관이 너무 오랫동안 견뎌온 결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무엇을 더 먹을지보다 무엇을 버릴지부터 정하세요. 이 4가지 음식만 줄여도 뇌경색 위험의 절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몇 주 만에 몸은 스스로 변화를 느낍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피가 잘 돌면 모든 것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부팔, 아침 5분 생명 테스트, 집에서 스스로 뇌졸중 위험을 알아차리는 법.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당신이 그 신호를 들을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뇌경색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미세한 경고 신호들이 무시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침 단 5분만 투자하면 그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과 전문의들이 매일 실천하라고 권하는 5분 아침 자가 점검법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잠에서 깬 직후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그대로 누워서 두 다리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한쪽 다리가 더 무겁거나 저린가요? 발가락을 하나씩 움직여 보세요. 한쪽이 잘 안 움직이거나 반응이 느리다면 그것은 이미 뇌혈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엔 다리가 묶인 것 같았어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이런 감각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첫 번째 도움 요청입니다. 두 번째 단계,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발을 바닥에 딛습니다. 눈을 감고 10초간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만약 어지럽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 혹은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다면
이 또한 혈류 장애의 초기 신호입니다. 뇌의 평형중추는 혈류가 줄어들면 즉각 반응합니다. 제가 만난 여러 환자들은 2단계를 통해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고 그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양팔을 어깨 높이로 앞으로 뻗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세요. 10초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만약 한쪽 팔이 천천히 내려가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편마비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이 피곤한가 보다라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운동 피질의 미세한 허혈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이 테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제 짧은 문장 하나를 말해보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입이 삐뚤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목소리는 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뇌의 한쪽 혈관이 막히면 단 한 글자만으로도 발음이 달라지거나 말이 느려집니다. 한 환자는 아침에 조금 말이 꼬였는데 별일 아니겠지 하고 출근했다가 그날 오후 심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단계, 거울을 보세요. 양쪽 얼굴이 대칭인가요? 눈꺼풀이 한쪽만 처졌거나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나요? 이 역시 안면신경의 혈류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몸이 멀쩡해 보여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 5단계는 모두 합쳐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5분이 당신의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침 5분 생명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양치질이나 세수처럼 매일 반드시 해야 할 습관으로 삼으세요. 뇌경색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제일 건강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신호를 느꼈다면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 의료계의 황금률입니다. 저는 65세의 한 여성 환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어느 아침 손에 힘이 약간 빠진 것을 느꼈고 바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중대뇌 동맥의 미세한 혈전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즉시 치료를 받아 뇌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며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30분만 더 늦게 일어났다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아침 5분의 기적, 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의사로서 저는 매일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의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5분 감각을 느끼고 움직이고 말하고 관찰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어떤 약보다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당신의 뇌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부구, 다리에서 시작되는 7가지 위험 신호, 뇌경색의 가장 이른 경고. 2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뇌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뇌가 손상되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러한 작은 방심 때문에 99%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꼭 기억해야 할 다리에서 오는 7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다리의 무거움 또는 힘 빠짐. 일어났을 때 한쪽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걷는 동안 한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균형이 흐트러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향하는 신경 신호가 끊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몇 분만 지속돼도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발이나 종아리의 저림 혹은 감각 이상. 뇌의 감각 중추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둔하거나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저림, 바로 이것이 뇌졸중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세 번째 신호, 비틀거림, 쉽게 넘어짐, 균형 감각 상실. 노화로 인한 근육 약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손해나 뇌간의 혈류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일직선으로 걷기 어렵거나 자꾸 벽을 짚어야만 걷는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은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이미 균형 이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잦은 쥐근육 경련, 특히 밤에 심할 때. 대부분은 칼슘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생각하지만 노년층에서는 하지 혈류 부족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피가 원활히 돌지 않으면 근육이 산소를 얻지 못하고 경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순환, 특히 뇌혈관의 이상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다리가 유난히 차갑거나 피부색이 변함. 혈류가 약하면 한쪽 다리가 눈에 띄게 차가워집니다.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얼음 같았는데 오른쪽은 따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체질 차이가 아닙니다. 몸의 한쪽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특히 뇌와 다리로 연결되는 주요 혈관 경동맥, 대동맥이 좁아졌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신호, 걸을 때만 다리가 아프고 쉬면 괜찮아짐. 이것을 의학적으로 간헐적 파행, intermittent claudication 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좁아져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통이겠지, 관절이 문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리의 혈관과 뇌의 혈관은 같은 계통입니다. 다리가 이미 막히고 있다면 뇌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다리가 붓거나 맥박처럼 뛰는 느낌. 이는 심부정맥혈전증, DVT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리 정맥 안에 생긴 혈전이 피를 타고 이동하다. 뇌혈관을 막으면 급성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다리만 붓거나 피부가 팽팽하고 따뜻하다면 즉시 병원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십시오. 제가 만난 60세 남성 환자는 발목이 약간 부었을 뿐이었는데 몇 시간 뒤 폐색전증과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신호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적절히 대응하면 당신은 평생의 장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변했다면 그것은 근육이 아니라 뇌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리가 무겁거나 저리거나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어제 잘못 잤나 보다 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어쩌면 뇌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당신은 단지 걷는 능력만이 아니라 말하는 능력, 기억, 그리고 삶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90. 신호를 느꼈다면 골든타임 3시간 안에 행동하라. 뇌를 살리고 자신을 구하라.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뇌는 단 1분의 지연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혈류가 막히는 순간부터 매분마다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1분 지체할 때마다 회복 가능성이 2%씩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다리의 7가지 위험 신호 중 하나라도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단 5분도 기다리지 말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치 119 또는 현지 응급번호에 즉시 전화하십시오. 절대 혼자 운전하거나 가족에게 금방 데려다줘 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직접 이동하려다 차 안에서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 때는 다음처럼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환자는 오른쪽 또는 왼쪽 다리에 힘이 빠졌고 증상은 오전 1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각은 생명과 직결되는 정보입니다. 이 시간이 명확해야 의사가 혈전 용해제 투여를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뇌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침착하게 기다리십시오. 누워서 움직이지 말고 안전한 자세로 휴식하세요. 만약 가족이 증상을 보인다면 억지로 일으키거나 물, 음식 등을 주지 마세요. 그저 옆으로 눕히고 옷깃을 풀고 호흡을 관찰하세요. 구토가 있으면 이 자세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절대로 안 맞든 부항지압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위는 오히려 뇌출혈과 혈전 확산을 악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뇌졸중은 결코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다리가 약해지거나 입이 삐뚤어지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몸의 한쪽이 저리다면 단 5분이라도 그것은 이미 경고입니다.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혈전이 잠시 떠내려갔을 뿐 언제든 다시 돌아와 더 강하게, 더 깊이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조용함을 믿지 마세요. 아침에는 다리가 약했는데
점심에는 괜찮아지고 저녁에는 갑자기 쓰러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풀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의 신호입니다. 그중 20%는 3개월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발전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반드시 처음 증상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세요. 아침쯤요, 어제부터요. 같은 표현은 안 됩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 왼쪽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분단위까지 정확히 말하는 것, 그것이 회복과 영구 손상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 사시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집에 계시다면 반드시 FAST+L 5글자를 기억하게 해드리세요. 저는 이 단어를 제 진료실 책상 위에 붙여두었습니다. F, face. 웃어보세요. 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요? A, arm. 양팔을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내려가지 않나요? S, speech. 오늘 날씨 좋네요. 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한가요? T, time. 위에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간은 금입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L, leg.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한 가지. 다리가 약하거나 저리거나 유난히 차가울 때 역시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뇌는 결코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어떤 약으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첫 3시간,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면 70, 80%까지 완전 회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아침에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무겁다고 느꼈고 아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우리는 증상 시작 후 90분 만에 시술을 마쳤습니다. 3일 뒤 그는 혼자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마 아들이 제게서 평생 휠체어 인생을 구해준 것 같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 단 몇 분의 신속한 결정. 그 차이가 건강한 삶과 평생의 의존을 가릅니다. 의사로서 저는 언제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꼭 뇌가 쓰러지기 전에 다리가 이미 말하고 있음이?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기 전에 들리는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내는 그 경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